이번 주제는 21대 대선은 그림과 현찰과 코인의 대결 양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의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그리고 기타 후보들입니다. 기호 3번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결번이 됐습니다.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보면 1강 1중 1력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50%를 넘나드는 민주당은 이미 어대명이라고 하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입니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느닷없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잠깐 잃었던 먹구름이 서울고법이 1차 기일 대선 이후 6월 18일로 연기하면서 지금은 말끔히 거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5월 10일 새벽이었죠. 후보교체 당내 쿠데타를 벌였지만 당원 투표로 최종 불발됐습니다. 3차에 걸친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단일화란 명목으로 주저앉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신 내세우려다 실패한 겁니다. 마침 12.3 비상계엄이 민심에 의해 진압됐듯이 50 후보교체도 당심에 의해 정리된 셈입니다. 공통점은 친위 쿠데타도 당내 쿠데타도 만 하루를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 출신들의 독재적 전횡이 일반 시민과 당원들에 저지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윤 전 대통령은 시민의 힘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짜 국민의힘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 파면과 비대위원장 사퇴에는 오판과 오만의 대가이겠죠. 여하튼 11일부터 본격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몸조심 중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빅텐트를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먼저 단일화 실패에 후유증을 수습하고 갈라진 당심을 추스르는 게 급선무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차 관문이 두 자릿수 득표일 것입니다. 득표율이 10%를 넘으면 선거비용 50%를, 15%를 넘으면 100%를 보전받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차세대 리더로 뚝 서게 되고 나아가 보수 진영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 중심이 될 수도 있겠죠. 강물의 흐름에는 가끔 굽이 칠 때 소용돌이가 동반됩니다. 물이 뒤집어지고 포말이 일죠. 여기에 온갖 부유물도 함께 섞이며 빙빙 돕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에는 과거의 잔재와 현재의 옹이, 나무에 박힌 옹이 같은 거 말이죠. 미래의 가능성이 뒤범벅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렇습니다. 후보의 면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치 설계라도 한 듯이 과거의 영광, 현재의 과실, 미래의 투자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가치로 환산하면 그림과 현찰과 코인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림의 가치는 누가 얼마로 평가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발소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진품, 명품이 한낱 거리의 작품으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코인의 가치는 지금도 오르락내리락 불확실하죠. 트렌드에 따라 대박의 복덩어리이지만 쪽박의 원수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루나 테라의 등락이 대표적입니다. 현찰은 확실한 눈앞의 가치입니다. 기회로 봐가며 금리를 취할 수도,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황금보다 현금이란 말도 있죠. 그럼에도 자산 증식 방법은 사람마다 선호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가진 쪽은 골동품과 그림을 사두기도 하고요. 없는 쪽, 특히 젊은 층은 코인 대박을 노리는 듯합니다. 대체로 일상의 시민들은 예금과 적금을 이용하죠. 물론 요즘은 서학과 동학으로 불리는 개미로서 열심히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말이죠. 우선 김문수 후보는 인생 열정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경북고 서울 상대를 나온 대표적인 TK이죠. 그럼에도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맞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이끈 민주화운동 1세대입니다.
고교 때 유신반대 시위로 무기정학을 당했고 대학 때는 김근태 등과 함께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학교에서도 제적당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에 자극받아 노동 현장에 뛰어든 유장취업 1세대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고 또 선호련도 결성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수배로부터 그를 숨겨준 노동조합장과 결혼도 했죠. 유시민, 심상정 등 민주인사들과 동지적 관계였고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돼 보안사에서 물고문과 정기고문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학생운동부터 노동운동까지 구속과 학교 제적으로 점철된 청춘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자 정체성의 회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민중당을 창당했으나 총선에서 일석도 얻지 못했죠.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부름으로 민주당에 입당해 보수 진영에서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2선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고요. 아스팔트 보수로 지칭되는 자유통일당 대표에도 올랐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야말로 극좌에서 극우까지 정반대 이념의 중심에 섰습니다.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에서는 변절자로 불리지만 그는 민자당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그렇게 묻지만 사람은 변하는 거죠. 그는 과거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전설이었습니다. 지금은 극우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윤석열 탄핵에도 반대해 국회에서 내란 사태에 사과하지 않고 버티면서 꽃꽃 문수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여부는 옥션에 나선 구매자에 달렸습니다. 투표에 나선 유권자 말이죠. 청년기 민주화 운동에 새긴 뚜렷한 족적, 장년기 군부 독재의 뒤를 잇는 정당에서 승승장구, 노년기 아스팔트 우파의 중심에서 탄핵 반대까지 모두 똑같지만 다른 김문수입니다. 그의 인생은 노동운동가에서 산업화의 기득권으로, 민주화에서 독재를 잇는 육법당의 총화로 극적으로 바뀌어간 역정이죠. 하지만 그에게서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장취업 노동가에서 노동부 장관이 됐지만 여전히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는 의문이고요. 그가 외치는 반 이재명 말고 미래의 청사진은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해 파면한 윤석열 탄핵의 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지, 건널 의지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인생 역정도 드라마틱합니다. 김문수의 인생이 독재와 민주화, 재벌과 노동의 이념지형 굴곡을 거쳤다면 이 후보 인생은 산업화의 그늘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불평등 심화라는 사회 경제적 굴곡을 거치고 있죠. 그가 14살의 소년공에서 검정고시를 거쳐 변호사가 되고 서울에서 쫓겨난 성남 노동자들을 위해 인권운동을 펼치며 직접 행정 일선에 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행로는 한편의 인생극장입니다. 성남시장 때는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모라토리엄도 선언했죠. 시의 재정이 사실상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이를 1년 만에 벗어나면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된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도 그 일환일 것입니다. 개발 이익을 시민에 돌려 숲은 자신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검찰이 그야말로 탈탈 털었지만 아직까지 찾아낸 의무는 한 푼도 없습니다. 부인이 법인 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과 운전기사 및 수행원 점심값으로 10만 4천 원, 정말 10만 4천 원을 긁었다는 혐의만 찾아냈을 뿐이죠. 그는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내세웁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저 깊이에서 길어올린 구호가 아닐까 합니다. 스스로 생존과 어제 오늘보다 나은 삶으로의 험로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니즈를 자연스럽게 연계한 것 아닐까요? 정치의 목표가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삶 자체로 희망의 서사시가 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천에서 난 용에게 이번 대선은 활용점쟁의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이재명은 김문수와 다른 듯 닮은 점이 있습니다. 권력에 굽히지 않는 것이겠죠.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도 꿋꿋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온갖 고문과 구속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꽃꽃 문수 아닌가요? 그동안 경기도지사 출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깨질 공산이 크죠. 둘 다 경기도지사 출신이니까요.
또한 선출된 대통령은 모두 다른 당명으로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이 징수도 깨질 듯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도 민주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문수도 국민의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의 인생도 역시 드라마틱합니다. 서울과학고와 카이스트를 거쳐 하버드대를 졸업했죠. 극심한 학벌 사회에서 서울대가 주름 잡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갖춘 겁니다. 그는 일찌감치 교육사업에 투신했다가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됩니다. 26살에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대 총선과 보궐선거, 21대 총선에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최연소 제1야당 국민의힘 대표가 됩니다. 그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이듬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당 대표직에서 쫓겨납니다. 이후 개혁신당을 창당해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당선됩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는 지난 3월 31일로 만 40세가 돼서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헌정사상 최연소 대선 출마자가 된 셈입니다.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지도자로 평가받죠. 하지만 굳건한 양당 체제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마치 코인처럼 화폐와 가치 교환의 혁명적 변화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과시될지 모르는 상황과 흡사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 얼마라도 투자해두면 비트코인처럼 초대박이 될 수도 있겠죠. 허망한 신구리처럼 사라져 정치 사회적 손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선거는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 찬반, 기득권과 서민, 과거와 현재의 대결이 아니라 시민의 힘이 직접 반영되는 시대로 말이죠. 간접 민주정치가 초연결 시대의 직접적 민주정치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의 바탕인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힘도, 대법원의 제1당 후보 삭제 기도를 박은 시민의 힘도, 제2당 지도부의 우격다짐 후보 교체를 막은 시민의 힘도 결국 광장과 온라인이 빛의 속도로 연결된 시대의 정치 현상입니다. 그리스의 아고라와 모바일 소통이 어우러진 디지털 공론장이 정치적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를 구시대 정치인만 모를 뿐이죠.